실탄 4발입니다. 자, 대낮에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이 실탄을 맞은 사건,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양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일 오후 4시니까 한참 대낮일 때인데 주택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흉기를 든 남성이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도착을 해보니까 한국인 지인 2명을 흉기를 가지고 겁박하고 있는 중국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이 너무 흥분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직접 진압을 하기 시작했고 이 제압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이 경찰 8명이 와서 말리는데도 개의치 않았고 3단봉을 내리쳐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테이저건을 꺼내 쏘고 그다음에 공포탄을 쏘고 결국 실탄 4발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시 긴박했던 현장 지금 잠깐 나가고 있는데요. 음성과 함께 들어보시죠. 해적은 안 되네. 무서운데.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정말 옛날 생각이 좀 나시는지 좀 만감이 교차한 표정을 지어 보여주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의자를 검거할 때 출동하게 되면 피의자들이 난동 부리지 않습니까? 이 중국인 남성 같은 경우 양손에 흉기를 들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3단봉이라고 있습니다. 쇠로 만든 거. 예. 그걸로 제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급자는 권총을 차고 있고 382 리볼버예요. 그다음에 하급자는 주로 테이저건 아시죠? 예. 테이저건을 쏘게 되면 침이 날아가서 전기 충격으로 쓰러지게 하는데 그 먼저 테이저건을 쏜 것 같아요. 총을 쏘질 않고 그랬는데 테이저건은 실제로 침이 있기 때문에 옷이 두꺼우면 뚫리질 않아요. 이게 안 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흉기 난동자가 그 흉기 난동 벌이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인질 잡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죠. 총을 쏘는데 예. 38 리볼버가 구멍이 6개가 있습니다. 예. 첫 번 구멍은 비어 있어요. 두 번째가 공포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 실탄이 들어있는데 그럼 4발 남은 거죠. 예. 근데 이제 4발을 쏠 때 어디를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권총 연습할 때 주로 허벅지를 쏘거든요. 허벅지 다리를 써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게 해야만 연습도 하고 그렇게 점수를 많이 주는데 당황하게 되면은 그럼요. 또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허벅지를 뭐 우리 그 경찰관이 서부의 겉맨도 아니고 쏘긴 쐈는데 뭐 생명은 지장 없지만 아무튼 발에도 맞히고 또 몸에 맞은 것 같아요. 저렇게 제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그 양손에 칼 떴다 하더라도 형사들이 그 3단봉이라든지 다른 걸 해서 잡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죽했으면 총을 쐈겠냐. 저도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팀장님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저것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뭐 마동석 씨가 이 칼 들고 있는 사람 뭐 뺨을 때려쳐서 기절시키는 이건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박 변호사님. 그렇죠. 예. 일단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그 때문에 사실은 바로 죽이거나 바로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영상을 봤다시피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있어도 아예 거기에 대해서 뭐 위축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흉기를 계속적으로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피해자든 뭐 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뭐 일용직으로 하면서 같이 알게 된 건 맞지만 왜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아무런 감정적인 문제가 동기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좀 치료 다음에 경찰 수사를 해서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던 시민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정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칼을 들고 막 경찰분들은 쫓아다니시고 그분은 계속 뛰어다니시니까 범인이 이제 겁을 안 먹고 계속 경찰분을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문제가 된 거는 굳이 문제를 좀 찾자면 사건 현장 주변에 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 또 어린이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상황이 훨씬 더 긴박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저 시간대가
오후 4시 때 정도고 저희 보시면 저 경찰과 저 피의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한두 명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공격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혹시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인지라도 삼게 되면 정말 더 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은배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실탄을 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처음엔 테이저건, 그 다음에 공포탄,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실탄을 발사하는 건데 그 과정은 현재 잘 지킨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벅지가 아니라 복부에 총을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는 한 번 정도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다시 한번 여쭐게요. 팀장님이 만약에 저 현장에서 저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진압을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폭력배하고도 이제 격투했지만은 실제로 다른 산단문 같은 걸로 하체 누르면 가능한데 저 나간 파출소 직원들이나 지구대 직원들이 사실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총을 제대로 밑으로 쐈는데 그 변호사님 말대로 폭 맞은 건 안 됐지만 근데 어떻든 총을 쏘서 건건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 쏜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감사관에 조사를 합니다. 그때 상황에 왜 총을 쐈느냐,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 쏜 직원들은 일단은 범인을 공개했지만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청문감사 조사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과잉으로 했다 그러면은 징계를 먹을 것이고 정당하게 했다 그러면은 징계를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 두고 봐야 되죠. 아마 양평서에서는 지금 그 총 쏜 사람들 대해서 아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이 호평 일색일 수가 없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니 세상에 눈앞에서 칼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면 3단봉 길어봤자 한 50cm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영화에서는 그렇지만 그 현장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저 상황에서 총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상황 자체가 우리 영상으로 보면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앞으로 이제 이 사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기를 맞은 상황에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도대체 왜 그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죠. 아까 박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왜 저기에 흉기를 들고 와서 난동을 피웠던 것인지 예. 그 동기부터 하나하나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중국인 남성 그 총을 맞고요. 닥터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응급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진짜 이런 과잉 진압 논란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 뭐 팀장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리 경찰들 총을 쏘라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던져서 맞추라고 들고 다닌다고 말이죠. 그런 말도 있었죠. 예.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되면 정말 괜히 또 막 이렇게 과잉 진압을 했다가 청문 감사관실 불려가서 조사받고 또 잘못되면 징계받고 이럴 바에는 그냥 아예 맞고 말자.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풍토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저 사건을만 본다고 한다면 그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경포탄도 쏘고 쐈기 때문에 매멸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중국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청문회에서는 조사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징계 절차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죠. 알겠습니다.